오늘은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100번째가 있었고요. 정확히 100번째. 그리고 오늘 A, B, C, D까지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C가 조금 어려운 구현 문제였고요. D가 솔직하게 C보다 쉬웠던 것 같고요. E는 꽤 어려웠고 F는 수학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A부터 보도록 하죠. A는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 몬스터가 3마리 있대요. 그 3마리 있고 그 체력이 각각 A, B, C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하는데 그 6번 공격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6번 공격할 때까지는 1씩 때려요. 쟤네들을.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1씩 때려요. 그리고 7번째, 그러니까 매 7번째, 그러니까 7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 공격을 할 때는 그 캐논샷이, 내가 공격하고 있는 이 캐논샷이 인핸스드 되기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그 모든 적에게 한 대씩 때립니다. 그러니까 6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ABC가 있고 6번은 뭐 이렇게 대충 때리고, 그리고 7번째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3개 다 때리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때 우리는 그 뭐 중간에 그 몬스터한테 공격이 빗맞거나 아니면 뭐 이미 죽은 걸 또 때리거나 그런 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친구가 딱땜충이라서 그 모든 몬스터를 인핸스드 샷으로, 그러니까 강화된 사격으로, 그러니까 그 7번째 한 번에 싹 때리는 그걸로 한 방에 다 죽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7번이 반복되잖아요. 그 마지막 공격만 가지고 3개가 다 죽는 경우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 ABC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그 3, 2, 4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앞에 거 2대 때리고 그 다음 거 1대 때리고 그 다음 거 3대 때린 다음에 그렇게 6번 때렸으니까 111 남고 그걸 한 대씩 주르륵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111인 경우에는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때리고 나면 그 한 줄 때리는 거 한 번 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딱댐 딱코를 못 하게 돼요. 근데 그 이 경우에 왜 노냐? 11.7이에요. 11.7은 왜 노냐? 앞에서부터 뭐 1, 2, 3, 4, 5, 6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7, 1, 뭐 4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쫙 그으니까 6, 0, 3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걸 때리기 전에 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 번에 때리는 걸로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얘네들 체력들이 좀 특정한 조건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다다다 여섯 번 일반 공격을 하고 한 번 강화된 공격을 하는 이 패턴에 딱 맞아야지 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강화된 공격을 할 때는 A, B, C가 전부 1인 상태로 만들고 싶죠.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 번 때리면 총 9 데미지를 주죠. 그러면 이 A, B, C의 합이 그걸 9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얘네들을 매 루프마다 9점씩 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 1, 1이 남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그리고 카드 게임 같은 거 묘지기나 하는 거라고요. 어, 이터널 하실 분? 그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714 이런 11, 7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한 줄로 때리는 거를 그 한 번 루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몇 번째 몇 번째 이 전체 공격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합이 18이니까 이게 9로 나누면 두 번째 전체 공격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두 번째 전체 공격 할 때까지 얘네들이 전부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공격으로만 때려도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세 개 다. 그러니까 딱 그때 적어도 딱 그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조건에다가 또 한 가지로 A, B, C 각각이 A가 이렇게 되고 A, B, C 전부 다에 대해서니까 네.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딱땜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이 9에 배수해야 한다는 건 1, 2, 3, 4, 5, 6하고 전체 공격 때리는 게 한 번 루프 돌 때마다 9점인데 맨 마지막에 1, 1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1, 1을 맞춰 세워놓고 때리려면 얘네들이 합이 9에 배수해야 딱 여기서 죽기 때문이고 그리고 A, B, C 각각이 이거를 9로 나눈 것보다 각각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건 이거를 뭐 T라고 합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T번째 전체 공격을 할 때까지 ABC가 전부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한 번에 셋 다 죽이는 걸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합이 9의 배수고 그리고 그것들의 제일 작은 게 합을 9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yes고 아니면 no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 A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B로 가볼게요. 문제 B는 find array 어떤 배열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라는 수를 하나 두고 그게 A의 모든 원소의 합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열 B가 그러니까 A를 기반으로 배열 B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B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한대요. 일단 10의 9제곱 이하인 어떤 정수이고 그리고 모든 B I, I 플러스 1 페어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배수여야 한대요. 그리고 AI-BI의 절대값 그러니까 A라는 배열을 기반으로 똑같은 크기의 B라는 배열을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B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AI-BI라는 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게 AI-BI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의 합이 S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A가 주어져요. 이런 A가 주어지는데 그걸 기반으로 B를 만들어 보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A를 기반으로 B를 만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효한 어떤 접근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근데 여기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1, 2, 3, 4, 5 이 중에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전부를 1로 만드는 건 전체 평균이 2 이하여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뭐 일부를 2로 만든다면 이걸 1로 만들고 이걸 1로 만들고 그러면 1, 3, 5 3, 1, 5가 되죠.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개 걸러서 하나씩 1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 서로 인접한 모든 숫자가 서로 배수 약수 관계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일단 제일 그 쉬운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어, 그렇,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 걸러서 한 번씩 이거 하는 게 저 위에 있는 조건, 저 E 시그마 AI-BI가 그 S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그 여기서 두 개 걸러 하나씩이라는 건 그 짝수 번째를 전부 하거나 홀수 번째를 전부 고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처리한 걸 그 홀수 번째라고 하고 그 O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처리한 건 짝수 번째고 그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5는 그 홀수 번째를 1로 만드는 비용이고 2는 짝수 번째를 1로 만드는 비용이에요. 그게 그 아무리 커도 S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1, 2, 3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숫자의 합이 S인데 S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O나 S 중 둘 중 하나는 그럼 0 같잖아.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O가 2분의 S보다 작거나 아니면 2가 2분의 S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해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수를 2의 i제곱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의 i제곱꼴로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코스트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러니까 모든 수가 같은 수의 거듭제곱 형태면 서로 인접한 뭐 1을 포함해서 그 서로 인접한 숫자들이 그 전부 배수 약수 관계인 걸 보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2의 i제곱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2의 0제곱인 1, 2, 4, 4, 4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 서로 인접한 것들은 그 뭐 각각 그 2의 x, 2의 y 이렇게 나뉘니까 한쪽이 다른 쪽의 배수 약수인 게 그 보장이 되죠. 이렇게 2의 i제곱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 어떤 수를 2의 i제곱으로 만들어도 그 코스트가 2분의 x 이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그 여기 보면은 그 AI가 10의 9제곱까지인데 우리가 출력하는 BI도 항상 10의 9제곱 이하의 숫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해서 그 특정 수에서 그 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그 문제를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2의 x보다 2의 그러니까 이것보다 특정 수보다 작은 가장 큰 2의 x제 2의 i제곱 꼴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 그게 아무리 커도 깎아내리는 코스트가 아무리 커도 2분의 x고 2분의 x보다 작고 그래서 모든 수를 2의 i제곱 형태로 만드는 게 2분의 s 안에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쉬운 정도 되는 해법이고요. 다른 방법 해보신 분,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네, 잘못하면 털려요. 7777이 왜요? 그거 3333 하면 되잖아. 4444 하면 되잖아요.
음. 아, 근데 그게 왜 16이 나와요? 12잖아요, 그거. 선생님,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의 각각 숫자에, 그러니까 각 수의 2수 이하인 가장 큰 2의 x제곱을 찾아서 그 수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해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 뭐 생각해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두 가지 안에서 해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 이걸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각각 그 합을 찾아서 홀수 번째가 작으면 홀수 번째를 전부 0으로 만들고 짝수 번째가 작으면 짝수 번째를 전부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B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C인데요. C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비해서 좀,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짰다가 실수하기 좋은 그런 문제였는데, 정의부터 보죠. 일단 어떤 로봇이 그 하나의 수직선 위에 살아있어. 서 있거든요. 처음에 그 시간 0에서 그 좌표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한테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근데 n개의 명령을 순서대로 내리는데 그 ti 번째 시간에 xi로 가라 라는 명령을 차례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n개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로봇은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xi가 있는 방향으로, 원래 있던 곳에서 xi가 있는 방향으로 그 단위 시간당 1씩 움직여요. 그때 어, 움직이는 동안은 다른 명령을 무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명령이 들어와도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뭐 몇 초에 몇을 내릴 때 어떻게 작동하나에 대한 예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명령 i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하려면 성공적이었다랑 위에 있는 명령을 받았다, 무시했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공적이었나랑. 네. 성공적이었다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어떤 시간 ti, 플러스 1, 내가 명령을 내렸던 시간 ti랑 그 다음 명령이 해당하는 시간 ti 플러스 1, 그 다음 명령에 해당하는 시간 사이에 로봇이 xi라는 좌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일로 가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 가는 중에 일로 가는 명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명령 받기 전에 첫 번째 명령을 그 명령의 체크 기한이 지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성공적이려면 여기 가는 길에 그 두 번째 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그 도착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두 번째 명령은 무시하고 첫 번째 명령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로봇이 명령을 받냐 아니면 무시하냐랑, 그리고 명령이 성공적이었냐 적이 아니었냐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정 방법이.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안 받고는 지금 받고 있는 명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 성공적이었냐 성공적이지 않았냐는 다음 명령 사이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그래도 다행인 건 TI가 TI 플러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그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디바이디드 바이 제로 같은 끔찍한 일은 잘 안 발생하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하란 대로 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단위 시간을 그대로 흘리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단위 시간이라는 게 그 1부터 10의 9제곱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새로 받을 때마다 지금 이 로봇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새로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을 순차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명령 하나하나 새로 받을 때마다 지금 명령 받았던 로봇이 끝까지 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 않고 가는 중인지를 체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명령을 다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좀 끔찍한 구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지금 로봇이 움직이는 중이었으면 아니면 그 명령을 받기 전에 멈췄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 멈춘 상태면 새로운 명령을 받고, 멈추지 않았으면 지금 받던 대로 그대로 가요. 근데 그대로 가던 중에, 그러니까 새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명령 시간에 따라서 그 지금 해놓은 명령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 명령이 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가던 방향에 따라서, 전 여기서 가던 방향을 이렇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놨어요. 아니 잠깐만, 에픽게임즈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뭐 저도 좀 전에 생겼어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됐고.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린 시간에 있던 좌표가 x0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에 해당할 때 이 로봇이 있는 좌표가 x1이에요. 근데 x0는 그 처음 출발 시점에서 그 몇 칸 움직였냐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x1은 거기서부터 중간에 로봇이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x1을 그 중간에 로봇이 멈췄나 안 멈췄냐를 통해서 x1을 구합니다. 그리고 x0랑 x1 사이에 내가 찾는 좌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인 사이에 내가 찾는 좌표가 있으면 그 답에 하나 추가하는 거죠. 진짜 끔찍하죠. 이게 C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뭐 특별한 이거 그냥 솔직하게 이거 조건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했으면 삼성 기출 문제라고 했어도 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으로 문제 D로 가보죠. 문제 D는 C가 조금 끔찍한 구현 문제였던 거에 비해서 D는 조금 그 수학 쪽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n까지 어떤 정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n개의 정수들을 n개의 페어로 나눈대요. n개의 페어라는 건 뭐 좀 이따가 쓸 거지만, 뭐 이런 1부터 2n까지 있는데, 이거를
A라는 배열이랑 B라는 배열로 이렇게 각각 반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그 두 개 중에 작은 쪽을 가져가고 몇 개는 큰 쪽을 가져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쪽을 몇 개를 가져가고 큰 쪽을 몇 개 가져간다라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AB가 반대로 됐지만 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B라는 배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B라는 건 그 나눠놓은 거에 그 우리가 고른 쪽에 해당하는 게 B예요. 그러니까 X계에서는 그 최소값을 골랐고 그 n-x계에서는 최대값을 고른 그 B계의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n개의 정수를 받습니다. 입력으로. 이렇게. 그때 우리는 그 여기서 x를 어떤 값으로 넣었을 때 B라는 배열이 나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증명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n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어떤 B라는 배열을 만들 수 그러니까 이 중에 그 특정 수 X를 잡았을 때 그 B라는 배열을 만들 때 n개 중에 X를 큰 걸 잡고 나머지를 작은 걸 잡는다. 그때 이만큼이 X다. 이게 그 특정 연속된 구간에서 이 X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 문제 설명을 하면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n개를 전부 큰 걸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n개를 전부 작은 걸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0부터 n개까지 n 플러스 1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능한 x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구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B를 잡았으면 그 B랑 그 임의의 A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임의의 A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우리는 이 페어링에 대해서 B가 큰 쪽이 몇 개고 B가 작은 쪽이 몇 개냐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특정한 X 값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X 값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는 그 반드시 이 빨간 부분에 들어가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 빨간 부분이랑 검은 부분 사이에 이 경계선을 바이너리 서치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점 찍고 중간점 찍어서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아래쪽 찾고 바이너리 서치로 위쪽 찾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의 상한이랑 하한을 각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깎아내리고 아래서부터 하나씩 깎아내려가지고 이 빨간 부분을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 상한이랑 하한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풀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떻게 하한을 깎아내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최대한 빨간 거 중에 맨 위에 해당하는 어떤 지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B에 큰 걸 많이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B라는 어떤 배열이 나와요. B라는 어떤 배열이 있고 B가 더 큰 경우를 계속 고르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가만히 있자. 어딨냐. 그래. 그러니까 작은 경우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잠깐만 저도 제 코드 좀 잠깐 다시 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넣고 또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은 B 중에 제일 작은 건데 그 A에 있는 어떤 수보다도 그 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큰 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이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B가 작은 경우를 넣게 하려는 건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헷갈린다.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는데, 잠깐 좀 같이 놓고 봅시다. 후, 아니, 이거 말고. 네.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 최대한 아래쪽. 그니까 B의 작은, B를, 그, B의 작은 값을 넣고, A의 큰 값을 넣고 하는 쪽으로 수를 몰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B에, B에 있는 수인데, A에 있는 어떤 수보다도 큰 어떤 특정한 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제일 큰 거부터 나눠주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쪽에 있는 이 수를 써서 이 수를 B가 더 큰 경우에 대한 예외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B를 작은 거부터 그, 그리고, 그러니까 B를 큰 거부터 가능한 큰 A에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개 정도 반드시 B가 더 크게 되는 부분이 몇 번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탐색 범위를 이렇게 줄여 나가서 B랑 A를 전부 커버할 때까지 하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남은 수들 중에서 제일 큰 B랑 제일 큰 A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를 B 쪽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B가 더 크면 A에서 제일 작은 걸 여기다 주고, B는 이렇게 한 칸을 줄이고 A는 이렇게 한 칸을 줄이고, 여기 하한을 하나 늘리는 거죠. 반대로 상한 같은 경우에는 B가 항상 더 크다고 가정을 하고 B를 왼쪽부터 봅니다. 왼쪽부터 보면은 가장 가능한 작은 거를 주는 게 제일 넣기 힘든 것부터 넣는 거죠. 그거를 B의 가장 작은 것부터 넣으려고 하는데, 넣으려고 보면은 너무 작아서 A의 어떤 수로도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B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쪽에서 A에서 가져가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각각 체크를 하면서 상한 하한에 대해서 각각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구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상한 하한에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없애거나, 아니, 뭔가 하나를 옮기거나 하는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동할 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중간 지점들을 거쳐서 이 위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구현할 수 있어요. 일단 좀 복잡한 설명이었는데 좀 복잡한 문제라서 그렇고요. 그렇게 구해서 우리는 그 n 플러스 1이죠. 전체 크기가 여기 크기가. 그럼 n 플러스 1에서 이 하한 그러니까 안 되던 부분 여기 크기랑 안 되던 부분 위쪽 크기 이거랑 이거를 각각 빼면 됩니다. 그래서 n에서 위에서 뺀 부분, 아래에서 뺀 부분 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D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 중간에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B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이 A에 있는 원소들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B에 있는 가장 큰 제일 빼내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냐면 제일 쉬운 것들은 이것들이 이것들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빼기 어려운 게 A에 있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뺄 수 있으면 같이 빼고 같이 뺄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B가 A보다 큰 예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 A를 가져가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이 배열을 이 B는 오른쪽에서부터 가져가고 A는 양쪽에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A를 왼쪽에서 가져간 거 개수랑 오른쪽에서 가져간 거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큰 거를 몇 개 골랐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왼쪽에서 가져간 거 개수가 B에서 더 큰 수를 써야 하는 거의 개수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A, B, C, D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위상정렬에다가 DSU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위상정렬을 해야 되고 아니 위상정렬을 두 번 해야 돼 무슨 스포일러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네 그죠 페어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에 대해 것까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순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안에서 순서 처리가 또 그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스페셜 페어들이 체인 형태가 되니까 일단 그 안에서 오더링이 다 되면 그러니까 x, y라는 게 x번째 x가 각각 페어와이즈 디스팅트하고 y가 각각 페어와이즈 디스팅트 하면은 x, y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 위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는 경우. 이미 합쳐져 있으면 건드릴 수 없고. 음. One cannot give a 음. 음. P1, P2, Pn일 때 exactly one of them are zero. Next one. 음. 가만. 자, 하나만 처음에 0이고 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니 이게 프리테스트를 왜 통과한 거야?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프리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아니 아니 에이 막 터지고 있잖아. 이건 또 뭐야? 김유식이 누구야? 아니 누가 김유식 달고 에드쿠퍼 치고 있어. 아 이제 뭐하지? 다음 대회는 레지스터. 불행히도 아주 불행히도 이번에 레이팅이 오를 거라서. My rating around 2000. I'll get 80 or so today. 침팬지 진짜. 아니 진짜 침팬지 저거. 아, 침팬지 너무 웃기다. 다시 생각해도. 아, 아이씨, 솔루션 탐색기 어디였어? 아, 이쪽부터. 그래. 음, how many years on experience? I started computer programming in 2008, and I've been to World Final 2012. Yeah, that was my trying hard period, and
and I quit, and I did competitive card games, and then it didn't go very well, and I started this again like 1 year ago, and so on. It's been 12 years, but I can say my active years were like 4 or 5. 아니 뭐 글로벌 방송을 해요.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은 이미 충분해요. Where should I start if I'm totally beginner? Oh well, there are actually there are so many levels in beginners. So what are the topics you're studying right now? There are several levels in the beginners, and those beginners are different in uh, skills. Their skills in math are different, and experience on programming are different. So all they can have different practice. Simple problems with full chart, and um, if you're feeling used to it, like if you're mm, uh, if you feel you can practice it until you feel you're pretty good about that, yeah, until you feel enough good about that, and maybe try some algorithms in like Codeforces Division 2C, according to the editorials or something. Yeah, like for example, if you're participating Codeforces rounds, maybe you can start from checking the problem you couldn't make it, or yeah, during the contest, or maybe you can look for some video guides.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음, 특정
이게 들어오면 그걸 DSU로 하나로 합쳐. 그냥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B, Q, R이 있으면 P랑 Q가 합쳐진 다음에는 그러면 그 뭐 Q에서 R이 있으면 Q를 P로 취급하면 되니까 체인도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네? 생각보다 체인 처리가 어렵지가 않네. 아, 아. 생각보다 체인 처리는 안 어려운데, 그니까 Q에서 가는 노드도 만약에 이렇게 합치다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대로 놓고. 허... 음... 심지어 DSU도 필요 없네. 체인은 항상 맨 윗노드만 딸 수 있고, 그게 체인의 맨 윗노드라는 건, 알겠다.